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는 마법 같은 현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오늘도 테마술사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매직 같은 포션 기법에 들어맞는 종목들 함께 발굴해 보고요. 관련된 강의 듣는 시간 그리고 테마, 급등 나오는 테마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테마술 도우미 강민정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도 테마술사 차현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또 저희가 마법 지팡이를 내려놓고 이렇게 스튜디오에 앉아서 다른 분위기로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시장에서 너무 큰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바로 이제 전일 바로 큰 하나의 이제 네. 뉴스가 하나 나오게 되면서 금일 장 초반부터 이제 강세를 보인 그런 뭐죠? 그 테마군이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최근에 이 종목 계속 테마군 보셔야 된다. 그렇죠. 예, 많은 강조를 드렸습니다. 다들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이제 삼성의 대규모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요. 바로 이제 OLED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이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에서 지금 우리나라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해서요 약 60조를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발로 지금 충남 아산에 약 4조 단위로 인해서 바로 OLED 공장을 이제 설립을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OLED 관련 주들이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거 지금 전기차나 로봇, AI 이러한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 전기차와 또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당연히 모바일에 대한 이런 소형에 대한 이러한 OLED 패널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전장 큰 이러한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서 당연히 실적은 지금부터 많은 개선은 될 거다. 그래서 OLED 산업군이 드디어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세대에서요 8.7세대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큰 이러한 장비, 그 밖의 제품들에 대해서 수주, 그래서 이러한 수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지금부터 솎아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하락이 나오면 더 좋죠. 왜? 지금부터 시세 초입으로 해서 눌림으로 접근을 하면 되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러한 종목들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공략을 해야 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슈부터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서 LG가 1조 원 차입을 해서 이 OLED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이번에는 삼성이 1조도 아니고 우리는 더 간다. 4조 원 투자를 결정을 하면서 이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 사실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테마술사님께서 저희 방송 출연하셨을 때 3월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게 이 OLED 관련주들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2차 전지보다 이쪽을 더 좋게 보고 계셨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순환매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너무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안 좋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계속 수발주로 나오는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제가 분명히 응급제 관련으로 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OLED가 아무래도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폭을 어떻죠? 우리 걸로 가져가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OLED는 어떻죠? 상승 초입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을 줬을 때 지켜봐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는 약간 연기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종목마다 약간 속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요, 바로 이제 신도기현이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이제 신도기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의 이제 라미네이터 장비랑요, 그 다음에 LED 관련해서 필요한 장비들을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금일 OLED 관련주 중에 대장주 격으로 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LG와 삼성에 대해서 종목들을 약간 좀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이제 신도기현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도기현 같은 경우에는 금일 약 한 26%, 27% 가까이 급등이 나왔다가 현재 약 12%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OLED는 지금까지 장기간에 이러한 산업군이 좋지 않다가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많은 이제 상승을 이제 보게 된 것 같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연봉입니다. 보시게 되면
상장됐을 때가 무려 16,000원이었습니다. 16,000원, 16,700원이네요. 그럼 16,700원인데 지금 얼마죠? 8,800원입니다. 아직도 가야 될 그러한 구간이 높고요. 그다음에 OLED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전기차나 이런 디스플레이의 활용도들, AI 관련해서도 많은 XR이나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많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숫자, 다시 말해서 실적이 증가가 되게 되면 지금 제가 얼마라고 그랬죠? 16,7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실적이 최대 실적이 되면 도대체 주가는 얼마까지 반영이 돼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차후 얘기가 될 거고요. 지나고 보면 이제 현재 구간이 시세 초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 차트로 이제 다시 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결국에 많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시세 초입 구간이라는 거는 결국엔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될 이러한 지금 명분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차트에 이러한 가격권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금일은 갭이 떼서 상승이 나오게 된 거고요. 이 구간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샀다고 해서 지금 신도 기현을 지금 자리에서 샀다고 해도 이미 재료는 충분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중요한 건 바로 대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7,600원 이하로 해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신도기현, 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신도기현 지금부터 관심을 분명히 가지셔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야스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과 LG를 어느 정도는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증착 공정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바로 LG 디스플레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바로 야스가 이제 고객사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2대 주주로 해서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법인입니다. 당연히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관련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OLED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이 나오는 건데 분명히 이러한 구분되는 그런 부분은 있게 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야스가 좋다고 하게 되면 전 나쁘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야스도 크게 나쁜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더 깊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종목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LG에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차익 매물이 좀 더 깊게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는 어떻죠? 만약에 LG에 깊은 좋은 그런 호재성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LG 관련 OLED 관련주들이 좀 더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야스와 이런 종목들은 조금 구분을 해 두셔가지고 만약에 공략을 하실 때 종목을 구별하실 때 많은 또 시간이 소비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야스는 LG 디스플레이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좋지 않다라는 부분은 제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거래량이 지금 증가가 되면서요. 똑같습니다. 지금 차트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비슷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 이제 신도기현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대략적으로 이 위치에 있다라는 게 느껴지셨죠. 하지만 지금 어떻죠? 확대해 보시게 되면 오히려 하단 쪽 지지 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돌려 나오는 경우보다는 좀 더 깊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 이제 이거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4월 3일하고 4월 4일날 어떻죠? 시가 개파락을 시작을 하면서 밀어 올린 이러한 형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제가 11,500원 구간이 하나의 지지 라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차후에 거쳐가는 정거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이하를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션 기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뭐죠? 바로 P2에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한 17% 고가를 기록을 하고요. 지금 약 한 6%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HB 테크놀로지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정말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LCD와 OLED용 이제 AOI죠. AOI 장비를 납품을 하고 거의 우리나라의 1위 격인 그러한 기업.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삼성과의 이러한 20년 동안 오랜 파트너십이 있었기 때문에 HB 테크놀로지 드디어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제가 많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가 갭을 많이 띄우고 지금 눌려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HB 테크놀로지는 그냥 제가 이제 포션 기법이나 말씀드렸을 때 공략해야 될 가격 너무나도 많이 디테일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락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모아가시면 됩니다. HB 테크놀로지 뭐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제 상승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당연히 차트를 한번 이렇게 늘려볼게요. 늘려보게 되면 이제 하나의 이 구간도 있고요. 이 구간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하나의 박스권에서 이제 돌파가 첫 나온 그러한 자리다. 보통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제가 여기 옆에서 좀 끌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상승이 나왔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경우 다시 말해서 이 3차 상승 구간이 먹을 이러한 구간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연봉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연봉에서도요. 느껴지시나요? 많은 상승이 나온 것 같지만 이제 상승 초입인 게 느껴지게 되실 겁니다. 만약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다른 이제 지분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이 되게 되면 다시 말해서 반도체와 OLED 관련하게 되면 뭐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 바로 HB 테크놀로지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공략 지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HB 테크놀로지는 지금 자리도 좋지만요. P2 한번 공략을 해보시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HB 테크놀로지에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오시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OLED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앞서 HB 테크놀로지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하셨고요. 계속 수익권에 있습니다. 오늘도 17%까지 올랐다가 약간 음봉을 만들고는 있는데요. 하락할 때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때때로 바뀐다면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세한 전략, 자 화면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죠. 이 부분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비밀번호 1123 적으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오늘 삼성전자 계열, 삼성을 공급사로 두고 있는 OLED 관련주 신도기업 말씀하셨고요. LG 관련해서 나는 좀 보고 싶다 하시면 야스라는 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테마도 살펴볼게요. OLED 다음으로는 오늘 어떤 테마가 눈에 좀 들어오셨어요? 이제 바로 이제 순환매를 보이게 되는 이제 테마군이 바로 바이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이오 좀 강해요, 네, 요새.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많은 상승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가 말씀드리면서 고바이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아마케에 대한 이제 이러한 이제 하나의 기간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제 정말 오랜만이죠. 순환매를 보이는 그러한 상승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종목은 젠큐릭스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젠큐릭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6월에 개최되는 이제 세계 3대 암학회라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 임상 종양 학회에서 바로 이제 유방암 예후 키트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발생이 되게 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젠큐릭스와 이제 대항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회사가 이제 지노믹 헬스의 온코타입이라는 이러한 이제 유방암 예후 진단 키트인데요. 무려 세계 이제 시장 점유율이요. 대략적으로 90%에 육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금 온코타입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인들한테는 이거에 대한 적중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젠큐리스의 이러한 유방암에 대한 이 키트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아시아인의 또 포커싱이 맞추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그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암학회에 의한 이러한 기대감, 다시 말해서 기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바이오주들도 약간의 좀 단발성의 이러한 기간을 두고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젠큐릭스 바로 차트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는요, 금일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큰 흐름상으로는요, 이제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5,700원, 5,600원 부근에 아마 많은 매매를 하셨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사실 뭐 개인 매매만 가능한 그런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일단은 뭐 이게 보시게 되면 이러한 개파락이 나온 부분들이 있죠. 이러한 구간을 좀 채워가는 이제 그러한 구간에서 바로 지금 굉장히 좋은 이러한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이렇게 늘려보게 되면 어떻죠? 추세를 이번에 벗어난 부분을 바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일과 같은 상한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주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게 바이오주의 이제 성격이긴 한데요. 이 길 조정을 주는 것보다 좀 더 상승이 나와줘요. 예를 들어서 갭을 한 15% 정도 띄고 눌려주게 되면 젠큐릭스는 한 번 더 이제 공략을 해야 될 그런 눌림 구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이제 가격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다 큰 월봉하고요. 월봉하고 지금 월봉 보면은 상승 나온 폭이 굉장히 적죠. 그리고 연봉을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제가 이제 많은 말씀 드렸죠. 포션 기법하고 디테일들을 많이 설명드리면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금 공략해야 될 지점이 바로 보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략 지점이 어떻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가 이상의 갭을 뜬 다음에 눌려줬을 때 정말 공략을 해야 될 그러한 지점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젠큐릭스 지금부터 어차피 지금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도 지났고 그다음에 암학회에 대한 이러한 기간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제가 이제 기법 강의 시간에도 이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바로 이제 고바이오 랩이라는 종목입니다. 고바이오 랩 같은 경우에는요.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어요. 제가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서 M&A 기대감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보셔야 된다, 공략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 하나의 이슈가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정부죠. 정부에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약 한 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4천억의 투자를 단행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관련주들 또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으면서 바로 고바이오 랩이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 바이옴은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미생물, 그다음에 생태계의 같이 합성으로 인해서 인체에 무해한 이러한 안전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런 장내에 많이 이제 치료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이 점점 바이오의 기술이 발달이 되게 되면서 뭐 항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단행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료 기술, 바이오 기술에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정부나 이런 워딩, 단어를 쓰게 되는 이유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들을 다른 바이오 관련주에서 좀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구간은 이제 이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이제 상승이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금일 같은 경우에 벌써 25%의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13,000원 부근, 그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약 2만 원까지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차트를 늘려 봤을 때 어떻죠? 지금 상승 나온 폭 이제 시작이라는 구간 바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락이 나오게 됐을 때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게 되면
다시 재공략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눌리게 되면 어떻죠? 공략하면 됩니다. 왜? 금일에도 당연히 해당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고바이오 랩은 제가 계속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M&A 바로 지금도 기대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눌려졌을 때는 지금도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에서 두 종목 살펴봤어요. 오늘 상한가 진입한 젠큐릭스 2연상, 이틀 연속 상한가인데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자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또 고바이오랩 어제 강의 때도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죠. 지속적으로 공략을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를 해온 종목입니다. 오늘도 급등 나오고요. 계속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지켜보자라는 말씀 정리를 해보고 또 고바이오랩도 역시 세부 전략 노란 톡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모난 QR코드 아래쪽 오른쪽 화면에 나가고 있죠. 잘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링크 타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1123 적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함께 살펴본 테마 화면으로 정리해보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기법 강의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네, 오늘은 기법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일단 수익률이 많이 난 종목들이 있어서 이것부터 좀 점검을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0% 넘게 수익을 내서 이수페타시스의 수익률을 넘어선 종목이 있다고 하네요. 테마술사님께 한번 AS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테마술사님 나와주세요. 네. 네, 제가 수익률이 지금 41%가 난 종목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전일 많은 상승세를 보여줘서요. 예, 단기간에 정말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바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 바로 일진전기입니다. 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2차 전지 관련주들 정말 많은 이제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후발주로 계속 올라오는 종목들 어떻죠?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바로 제가 공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진전기 뭐였죠? 바로 음극재, 실리콘과 음극재의 합금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 9일 만에 이제 41%의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었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접근했을 때 지금 가격대가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이 구간에 사셔도 돼요. 이 구간에 사셔도 되지만 P1, P2, P3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 이와 같은 상승세가 41%에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포션기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숙지를 하시고 시행착오 겪어가시게 되면 이러한 종목들 순수하게 우리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직접 보여드렸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정말 41% 정말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만약에 눌리게 되게 되면 접근하시면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진전기는 이제 1조 클럽에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정말 많은 저평가 기업이기 때문에 눌리면 다시 한번 접근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러한 제가 41% 이렇게 수익 보여드렸는데 계속 이런 종목도 제가 속가내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검색기 많이 말씀드렸죠.
속가 내에서 이런 종목 잡으실 수 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전기부터 수익률 AS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이제 볼 텐데 세부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계속 입장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계속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QR코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41% 수익률을 낸 일진 전기 계속해서 좀 관심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종목은 뭔가요, 마술사님? 예,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태경 BK예요. 태경 BK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코크스였습니다. 그래서 태경 BK 하면 기억을 한 게 딱 두 가지였죠. 유일과 바로 독과점이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크스에 대한 이러한 이제 미국에서 독과점으로 납품을 해서 다시 한번 이게 재가공을 하는 이러한 기업으로 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 더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 4일 만에 17%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깊은 조정을 받게 되면 어떡하죠? 태경 BK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많은 상승세를 볼 수 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 지금 제가 이런 종목들 검색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만약에 지금 검색기를 이러한 구간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이러한 구간들에서 저보다 빨리 발견하셨으면 어떻죠? 바로 7,000원에서 10,000원까지 그냥 30~40%의 수익을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발견을 했을 때가 이러한 구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구간에서도 바로 수익이 나고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게 포션 기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내가 어떤 종목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종목을 몇 개 종목 안 됩니다. 하루에 나오는 종목이 그거를 선별을 해서 이러한 종목들을 수익을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정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종목들 계속 뽑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이런 뽑은 종목으로 해서 수익 많이 보시면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진전기 목표 주가 7,500원이었는데 초과 달성을 한 모습 살펴봤고 태경 BK도 독과점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검색기 등으로 직접 속가 내신 종목들이고요. 수익률 현황도 아주 좋은 모습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님 그 검색기 말이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종목을 속가 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가요?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거래량 제가 이제 포션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가는요 어차피 우리가 항상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상승에 대한 부분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500원이 올랐네, 2,000원이 올랐네 이렇게 상승폭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바로 에너지가 차야지만 급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기에는요, 바로 이러한 에너지를 채워지는 그러한 종목군들을 선별해 드리는 그러한 1차적인 작업을 해 드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뭐 재료와 이런 부분들 다시 말해서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 정말 이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디테일을 통해서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40%, 50%, 100%까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검색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거래량 등으로 검색기로 한 차례 속가내고 종목을 걸러낸 다음에 우리 테마술사님께서 뭐 재료의 크기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상세 정보를 확인하셔서 여러분에게 히든 종목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공부를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계속해서 노란 톡방에서는 상세 정보 또 주식 시황 받아볼 수 있으니까 카카오톡 채널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의 포션 기법이 나왔나요, 마술사님?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이제 KBG라는 이제 종목인데, 지금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간중간마다, 방금 제가 이제 핫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디테일에서 공략해야 될 부분은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가지고 정말 내가 지금 타점이나 이런 게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주실 텐데 지금 내용만 집중하셔도 바로 공략 타점은 바로 지금 집중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지나가는 이러한 디테일들을 많이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KBG는 제가 아까 일진전기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로 이제 음극재 실리콘 관련해서 이제 바로 재료가 부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바로 제가 뽑아낸 이제 그러한 종목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이게 보시다시피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려서 요거는 이제 바로 넘어가겠지만 아마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킵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까지 제가 이제 이번 주까지는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대략적으로 약 한 4,100만 주의 거래량이 이제 증가가 된 부분이 이제 확인을 하고 이게 지난해였죠. 그리고 나서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바로 이제 눈치가 채야 된다라는 거. 주식은요 속도전이잖아요. 그리고 눈치입니다. 그래서 눈치가 정말 빨라야 된다라는 거를 바로 포션 기법으로 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구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바로 일봉으로 넘어가서 뭐 분봉과 호가창을 같이 보시고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보시게 되면요, 일봉에서 지금 제가 이제 필요 에너지는 이것도 이제 다들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첫 포션에는 보셨다시피 이러한 구간들에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구간에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 사셔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대신 뭐만 하셔라? 대응만 잘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구간에서 많은 이제 긴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면 비중을 많이 실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지금 포션 기법은 단기간에도요. 아까 보셨다시피 뭐 40%, 50%, 80%, 100%까지도 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법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법에 이와 같이 100% 맞아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중은 어느 정도 낮게 사고 그다음에 이러한 자리 P1에서 공략을 했다면 P3에서 공략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살 수 있는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신법이라고 해요. 여기서 손실이 15%뭐 이렇게 나게 되면 이 신법이 마인드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흔들리는 마음, 다시 말해서 기법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자신 있게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확신이 필요하려면 결국엔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는 어떻게 내가 진입을 할 수 있는지 타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부분을 보시면 연관성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러한 구간에서 만약에 P2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어떻죠? P2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지금 이 P3에서 진입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실 필요 없어요. 차라리 더 빠지고 이러한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대응 방안까지 제가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를 하셔서 결과론적으로는 이와 같은 상승세가 나왔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인드가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대응 방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러한 종목, KBG 같은 종목들 매일매일 보입니다. 매일매일 보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디테일들 참고하셔서 수익 한번 크게 내보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바로 또 다음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이구 산업이에요. 이제 이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공부형 기법으로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먼저 재료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재료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구 산업 하게 되면 뭐 지난해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구리에 대한 이러한 가격이 상승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한 이제 지난해도 코로나의 종식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산업에 대한 이러한 다시 정상화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오른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와 함께 지금 음극재와 또 관련해서 또 구리에 대한 이러한 2차 전지로 해서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이구 산업 다시 한번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재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거는 표시를 하나도 해놓지를 않았습니다. 해놓지 않았고 연봉 이제 확인해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연봉 정도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요 구간이죠. 이 구간에 대략적으로 한 4,600만 주 정도의 이제 거래량이 4억 6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지금 증가가 된 부분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이제 일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일봉으로 가시게 되면 정말 많은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어요. 이미 노란톡방에서 이제 많이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노란톡방에서 사실 이 구간에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눌리면 어떻죠? 다시 재공략을 해야 될 이제 그러한 자리들이 있어요. 전일 보시게 되면 이 자리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이슈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마 지금 이 구간에 주가가 위치해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단일가 보셨을 거예요. 단일가에 대한 이러한 이제 지적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 때문에 개파락을 한 거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 어떠한 구간에서는 공략을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P1 지점에서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대응만 잘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구간에서는 또 해야 될 그런 구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니까 이구 산업 한번 관심 있게 보시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공부용 기법으로 해서 제가 금일 한번 이게 가지고 와봤으니까요. 이구 산업 관심 있게 다시 한번 보시자.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공략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법 강의 시간 통해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 그리고 중요한 가격대까지 전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일단 KBG 그리고 이구산업 살펴봤는데 자, 이구산업의 경우에는 재료가 만들어지는 중이고 오늘처럼 눌림이 나올 때 공략을 하자라는 말씀이에요. 또 멘탈 관리 이렇게 빠질 때 너무 힘들어하지 않는 거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KBG, 이구산업 같은 종목들이 매일매일 나온다고 하셨는데요, 마술사님. 이런 종목들 혹시 어떻게 발굴해 내시는 건가요? 검색기로 또 나온 종목인가요? 마술사님, 네. 종목 발굴하시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네, 종목 발굴하는 법은 제가 지금 계속 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에너지가 채워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 이제 디테일해서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확장성입니다. 확장성이라고 하게 되는 건 우리나라에 이게 국한된다라는 이러한 것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이러한 내용을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빵을 팔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만 빵을 파는 것보단 전 세계를 상대로 빵을 파는 게 어떻게 되죠? 실적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번에 말씀을 드리면 지속성인 거죠. 지속성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가끔씩 연평균 성장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폐배터리, 그다음에 음극재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는 연평균 성장률이 대략적으로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36%가 될 거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한번 이제 세비캠이나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꾸준하게 돈이 발생, 다시 말해 수입을 끌어올 수 있느냐, 그다음에 확장성, 글로벌을 상대로 돈을 벌어올 수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검색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방금 이 두 가지를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확장성이라는 걸 꼭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일단 내수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판매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성장성, 산업 자체의 성장성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든 종목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던 종목인데 이제 드디어 히든 종목으로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진짜 살면서 이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 그만큼 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무거운 종목이에요. 무거운 네. 종목이고 저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추천을 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반드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히든 종목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다들 많이 아시잖아요. 어떤 회사죠? 철강, 쇠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강 생산률, 다시 말해서 철강을 생산하는 이러한 전 세계에서 글로벌에서 세계 6위의 생산량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강 분석 기관에서 저도 이제 요번에 포스코 홀딩스를 보면서 알게 된 건데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철강 회사 기준으로 영향력 있는 회사로 약 13년간 무려 1위를 이제 기록을 하게 된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기억하시죠? 워렌 버핏이 바로 포스코에 이제 투자를 단행을 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워렌 버핏도 우리나라 기업에 오면 생각대로 미국 기업들처럼 상승이 나오질 않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또 제가 테마술사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크지도 않고요. 선도 이런 국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약간 좀 지역 특수성이 있다. 요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코 홀딩스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이제 방금 이제 영향력 있는 회사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철강 출하량에 대한 이러한 내용에서 2분기부터 정상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보고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철강 가격이 상승이 나오게 될 거라는 이러한 지금 분석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이러한 와중에 중국의 어떻죠? 산업이 다시 한번 이제 리오프닝, 다시 말해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죠? 미세먼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들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중국에도 부동산이 불경기다 보니까 중국의 정부에서 나서서 어떻죠? 부동산에 대한 이러한 규제들을 대폭 풀었습니다. 풀므로 인해서 바로 철강 가격이 상승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철강 산업은요, 중국, 미국의 이러한 철강 가격에 집중을 하고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철강 가격으로 인해서 철강주들이 민감하게 움직인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철강에 대한 이런 물동량들이 넘쳐 흘렀습니다. 넘쳐 흘렸는데 수요를 넘쳐 흘렸다 보니까 공급,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낮춘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낮춘 거예요. 낮추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물동량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제 철강 관련 기업들이 철강을 조금 구하기가 어려운, 다시 말해서 가격을 웃돈을 주고서라도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초입 구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시장에 이슈화가 되게 되면 철강 산업 관련 주들도 상승이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포스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업인 이제 철강 산업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요. 바로 2차 전지 리튬 관련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죠. 아르헨티나 염호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으로는 포스코 홀딩스가 직접적인 게 맞는데 뭐 보라고 그랬죠? 앵커님 제가 뭐 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전에? 네.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걸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 포스코 엠텍이죠. 그쵸. 포스코 엠텍입니다. 네. 바로 가볍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이제 금일 포스코 홀딩스가 굉장히 이제 무겁다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을 말씀드렸던 이유이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철강 산업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너지가 채워졌다라고 그 다음에 추세도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금일 히든 종목으로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포스코 엠텍이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르헨티나 염호 직접적인 관련 있는 건 바로 포스코 홀딩스라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호주의 이제 광산의 추출을 직접적으로 하는 우수한 이제 호주의 법인이 있는데 같이 이제 컨소시엄 같이 기술 협약을 해서 리튬을 이렇게 채취를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보시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 바로 2차 전지 소재에서 밸류 체인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들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하면 포스코 케미칼, 그렇죠? 음극재도 다 포스코 케미칼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럼 포스코 케미칼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음극재, 전구체, 제가 일진전기만에서 코크스도 말씀드렸죠.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담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보시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 원료들, 리튬, 니켈, 콜타르. 다시 말해서 한 포스코 그룹 안에서 이미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상호 공정이라고 하죠. 상하 공정이라고 하는데 다 이 포스코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굉장히 많은 이제 집중을 받게 될 거다. 철강보다 신사업인 바로 리튬 2차 전지 소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성장세를 이어갈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다들 주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리튬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보고서나 이제 이런 내용들에 지금 이렇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지금 한 2025년이네요. 25년까지 무려 약 한 10조 원의 생산량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요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지금 이제 30년입니다. 30년을 하겠을 때 지금 이러한 염호 리튬, 그다음에 광석을 통한 이러한 생산량들이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주가는 리레이팅이 돼야 된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좀 가격 책정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제가 이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가격 전략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방금 제가 뭐 워렌 버핏에 대한 이 부분도요. 차트 다시 말해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부터 차트로 제가 간략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바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 지금 차트인데 제가 수급도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제 수급 매매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이제 증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량을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 한 군데가 있어요. 바로 공략을 해야 되는 구간이 이 구간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때 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가 됐냐면요. 이때는 포스코가 철강 산업으로 인해서 최대 실적을 발생을 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이 이 무거운 포스코 홀딩스가 체크 직접 해보세요. 무려 30%까지 이 무거운 종목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철강 산업에 대한 이러한 상승세, 그 다음에 리튬에 대한 기대감 가겠죠. 상승 분명히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워렌 버핏에 대한 이게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연봉으로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포스코에 투자를 했을 때가 바로 2013년, 2012년입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 한 76달러로 해서 포스코 홀딩스를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아마 65달러로 해서 약 한 지분의 85% 비중을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표시를 좀 해볼게요. 대략적으로 라인은 이 정도 라인이 되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비중 약 한 15%를 약 한 40% 손실을 보고 결국엔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이유, 지금 보시게 되면 투자를 하고 약 한 10년 만에 주가 위치가 다시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차 전지 리튬으로 해서 신사업으로 해서 주가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될 거란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수급 많이 보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 외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부분들을 포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1월부터 3월까지는 개인들이 다 매수를 해서 주가를 올리게 된 부분, 요거 약간 좀 특이점인데 제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요, 제가 노란 톡방에 오시게 되면 지금 이런 말씀드린 내용, 전반적인 내용들을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였습니다. 철강에 더해서 2차 전지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가치주 그리고 성장주의 면모를 동시에 가지게 됐죠. 가격 전략은 오늘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노란 톡방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노란 톡방 들어오는 법 아래쪽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시고 방송 끝나고 나서 세부 전략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홀딩스 보수적인 목표 주가 말씀하셨는데 자세히는 노란 톡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물러가야 할 것 같습니다. 테마술사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